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연천, 서울, 인천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자, 23년 12월 14일자 국토교통 보도자료입니다. 연천에서 서울, 인천까지 1호선 타고 한 번에 간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연천역에서 용산, 인천까지 1호선 수도권 전동차 운행이 시작됐다. 4,944억 원을 들여서 20.9km를 연장시켰다라는 주제가 되죠. 자, 어떻게 노선이 연장됐나 살펴보면 과거에는 소요산까지 닿았던 열차를 청산, 전곡, 연천이라는 3개 역사를 추가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자,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4년까지 무려 14년이나 걸렸던 사업이 되겠고요. 자, 노선은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연천서부터 소요산까지 연장이 됐고, 이 노선을 그냥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광역철도 GTX 신호선 덕정역과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연천서부터 덕정까지 지하철 타고 한 번에 내려오고 덕정서부터 GTX 신호선 올해 착공에 들어가죠. 이 노선을 타게 되면은 의정부, 창동, 광원대, 삼성까지도 한 번에 꽂히더라. 따라서 앞으로 연천서부터 삼성까지 1시간 내에 도달하게 되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연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위가 북한이랑 맞닿아져 있죠. 따라서 이쪽 일대의 대부분을 먹여 살리는 직군이 군부대가 돼요. 군인들이 소비를 하면서 이 동네가 유지가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어쩌면 북한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요 금강산성까지도 앞으로 연천서부터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자, 서울서부터 의정부 찍고 이렇게 연천 지나 철원 지나서 금강산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사실 요거죠. 강릉서부터 제진까지 열심히 철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 오늘날 남북 관계를 생각해보면 절대 쓸모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정부,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통일을 대비하는 것 같고요. 23년 12월 4일자 기사입니다. 내년 5.8조 원이 철도공단으로 수주가 됐는데 그중에 강릉 제진한 철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4년 주요 공단 발주 계획을 보면 4월 달에 여전히 노방공사는 진행되고 있더라.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 때 확 돌아갔어요. 그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멈추진 않고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더라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강릉서부터 제진까지 연결이 되면 앞으로 두만강까지도 이렇게 철도 라인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자 하니 남북 유라시아 철도라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곳이 오늘날 대한민국이고요. 가운데 서울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서부터 제진까지 연결되는 철도를 타고 TSR이라는 노선으로 연결이 되면 향후 시간이 지나 모스크바, 터키, 베를린, 파리, 런던 이러한 것들을 철도로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연천까지 된 노선은 그냥 연천까지, 시골까지 연결된 단순한 노선이 아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러한 그림도 그려볼 수 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24년 12월 21일자 뉴스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이 연천역 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요금이 너무 짧게 나오는데 과거에는 소요산이나 동두천까지 이렇게 나와서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갔죠. 너무 택시 비용이 짧게 나와서 연천 가기를 거부한다. 정고수가 연천에서 3년 반을 군생활을 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위수지역이 전곡이라는 지역으로 한정을 뒀더니 장병들이 나와서 그쪽 일대에 하룻밤을 묵죠. 외박을 나와서 하룻밤을 잘 때 숙소 비용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장님께서 동두천까지 위수지역을 넓혀버렸어요. 자, 외출 외박 나갈 때는 거기까지도 나가도 된다라고 허용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곡이라는 시골보다 동두천이 더 쌌어요. 그랬더니 전곡 일대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단장님께서 한마디 했죠. 니네 가격 낮추지 않으면 이 상태 유지할 거야. 그랬더니 꼬랑지를 낮췄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나라를 지키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추울 때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생각했을 때 택시기사분들 이렇게 되면은 군대에 엄청나게 많은 차량 이용해서 택시 아예 쓸모없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연천역까지 잘 데리고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래는 소요선약까지 2만 원 정도 들여서 장병들이 나왔던 거를 어쨌든 연천역이란 게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외박과 외출, 휴가를 나올 수 있게 됐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천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되는데 연천 일대에 전원주택을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농지법 위반,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집 두 채 있는 것들 싹 다 파세요라고 이분이 지시를 했어요. 허나 연천에 집을 하나 더 갖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정보수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 편도 만들어 봤었는데 어쨌든 당시에 조금 시원찮은 투자였다. 이렇게 정보수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62만 8135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갖고 있죠. 그런데 경기도 전체의 지자체 중에서 연천군이 인구 보유수가 꼴등이고 41,588명이 오늘날 인구수인데 이게 앞으로 더욱더 줄어들 추세라는 거예요. 자, 연천역 앞에 아이파크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붙어 오늘날로 봤을 때 연천이란 지역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투자함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천, 서울, 인천 1호선 타고 한 번에 가는 일 드디어 일어났고요. 국군 장병들 이 역사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기를 권면드리고 앞으로 연천 구석기 축제, 연천에서 가장 큰 축제죠. 이거를 지하철 타고 가서 보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